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걸 난 인정할 수 없어요. 차정원이 쓰러진 진태석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회차였습니다. 차정원과 진태석이 부녀관계라는 게 확인됐고 진태석은 그걸 알면서도 딸을 죽이려 했어요. 한혜라는 딸 대신 독을 마셨고 차정원은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석한 숨겨진 의도와 앞으로 터질 복선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정원과 진태석이 부녀관계였어요. 진태석은 딸인 줄 알면서도 와인에 독을 탔습니다. 한혜라가 대신 마셨어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차정원은 같은 방법으로 복수했어요. 수면제 와인을 진태석에게 건넸습니다. 진태석이 쓰러졌어요. 진세미가 사과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 곁에서 기도했어요. 진태석은 딸을 확인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충격적이에요. 보통 드라마에서는 혈육을 확인하면 태도가 바뀌잖아요. 아무리 악당이라도 자식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하지만 진태석은 달라요. 차정원이 딸이라는 걸 확인했는데도 제거하려는 마음이 그대로입니다. 왜일까요? 진태석에게는 명예가 혈육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태석은 자신의 지위, 권력, 체면을 모든 것 위에 둡니다. 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의 모든 범죄를 알고 있어요. 차기범 살인, 주상철 살인, 차정원 살인 미수. 차정원이 살아있는 한 진태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딸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진태석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딸이라도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제거해야 한다고. 이게 진태석의 본성입니다. 괴물이에요. 공난숙이 물었잖아요. 딸 바보로 알려진 내 면모가 차정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지. 답은 명확합니다. 적용되지 않아요. 진태석의 딸 바보 면모는 진세미에게만 해당됩니다. 왜일까요? 진세미는 진태석을 위협하지 않으니까요. 진세미는 순종적이고 아버지 편에 서고 비밀을 지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다르죠. 차정원은 진태석에게 맞서고 진실을 밝히려 하고 복수를 준비합니다. 진태석은 자신을 위협하는 딸은 딸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한혜라가 딸 대신 독을 마셨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해요. 한혜라는 25년간 차정원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권력을 위해 갓난아기를 유기했어요. 차정원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한혜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혜라는 차정원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왜일까요? 한혜라는 변했습니다. 진태석 곁에 있으면서 많은 걸 잃었어요. 딸, 사랑, 자존감. 한혜라는 깨달았습니다. 권력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딸을 잃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것을. 한혜라의 희생은 진심입니다. 계산이 아니에요. 한혜라는 정말로 차정원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25년 만에요. 이 희생이 차정원을 변화시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를 증오했어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혜라가 목숨을 걸자 차정원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목숨까지 걸 줄 몰랐다고요. 차정원은 한혜라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차정원과 한혜라는 화해할 수 있어요. 한혜라가 깨어난다면요. 이 화해는 진태석에게 위협입니다. 한혜라와 차정원이 손잡으면 진태석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한혜라는 진태석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요. 차정원은 진태석을 고발할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협력하면 진태석은 끝입니다. 차정원이 진태석에게 수면제 와인을 건넸습니다. 같은 방법이에요. 진태석이 차정원에게 독와인을 건넸듯이. 이건 상징적입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한 짓을 그대로 돌려줄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만 차정원은 진태석과 다릅니다. 진태석은 독을 탔지만 차정원은 수면제를 탔어요. 죽이려는 게 아니라 잠재우려는 겁니다.
왜일까요? 차정원은 아직 진태석을 죽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으니까요. 차정원이 진태석을 죽이면 차정원도 살인자가 됩니다. 차정원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정의로운 방법으로 진태석을 무너뜨리고 싶은 겁니다. 수면제는 시간을 버는 수단입니다. 진태석이 잠든 사이 차정원은 증거를 찾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계획을 실행할 겁니다. 차정원의 복수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세미가 차정원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대신해서요. 이게 큰 변화예요. 진세미는 지금까지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진태석을 믿고 따르고 옹호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세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괴물이라는 것을, 차정원에게 독을 먹이려 했다는 사실, 그것도 친딸인 줄 알면서요. 진세미는 충격받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진세미는 차정원에게 사과했어요. 우리 아빠 믿죠?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세미도 아버지가 믿다는 뜻이에요. 진세미는 더 이상 아버지 편이 아닙니다. 진세미의 변화는 진태석에게 치명적입니다. 진세미는 진태석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진세미마저 등을 돌리면 진태석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아무도 진태석 편에 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공난숙이 진태석에게 부녀관계를 알렸습니다. 왜일까요? 공난숙은 진태석을 시험한 겁니다. 진태석이 정말 딸도 죽일 수 있는 괴물인지, 아니면 딸 앞에서는 약해지는 인간인지, 공난숙은 진태석의 본성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진태석은 괴물이었어요. 딸인 줄 알면서도 죽이려 했으니까요. 공난숙은 이제 확신합니다. 진태석과는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을. 진태석은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공난숙에게도 언제든 칼을 겨눌 수 있습니다. 공난숙은 진태석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결심할 거예요. 이 시험은 공난숙의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차정원이 하늘아 곁에서 기도했습니다. 깨어나서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싶다고요. 이건 화해의 시작입니다. 차정원은 25년간 하늘아를 증오했어요. 자신을 버린 엄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아의 희생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늘아도 변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차정원은 하늘아를 용서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늘아가 깨어나면 두 사람은 진심을 나눌 거예요. 하늘아는 사과할 겁니다. 25년 전 버린 것을 차정원은 용서할 겁니다. 목숨을 걸어준 것에 감사하며. 진태석은 지금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하늘아는 배신했어요. 회장 자리를 차지하고 진태석을 명예회장으로 밀어냈습니다. 차정원은 적입니다. 진태석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진세미는 등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악행에 환멸을 느꼈어요. 공난숙은 더 이상 협력하지 않을 겁니다. 진태석이 괴물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주하늘은 적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예요. 진세우는 이중 플레이 중입니다. 겉으로는 아버지 편이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어요. 진태석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고립이에요. 고립된 진태석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더 잔인하고 더 무자비해질 겁니다. 진태석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될 거예요. 며칠 후 진태석이 깨어났습니다. 수면제 효과가 사라진 겁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태석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진태석은 기억했습니다. 차정원이 와인을 건넨 것을, 자신이 마신 것을, 쓰러진 것을. 진태석은 분노했습니다. 차정원이 감히 자신을 잠재웠다는 사실에.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차정원이 자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진태석은 생각했습니다. 차정원이 자신을 법으로 처벌하려 한다고, 감옥에 보내려 한다고,
진태석은 그걸 허용할 수 없었어요. 감옥에 간다는 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니까요. 진태석은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없애기로, 모든 흔적을 지우고 증인을 입막고 필요하다면 도망칠 준비를 하기로. 진태석은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 USB가 있어야 했습니다. 모든 범죄 증거를 백업해둔 USB. 보험용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배신하면 USB를 공개해 함께 무너뜨리려는. 하지만 USB가 없었습니다. 사라진 거예요. 진태석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서재를 뒤졌습니다. 책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바닥을 뒤졌어요. 없었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진태석은 떠올렸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진세미뿐이었어요. 진태석은 급히 진세미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진세미는 없었습니다. 진태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진세미에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걸었지만 계속 받지 않았어요. 진태석은 알았습니다. 진세미가 배신했다는 것을, USB를 가져갔다는 것을, 아마도 차정원에게 줬을 거라고. 진태석은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딸마저 등을 돌렸어요. 이제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한혜라가 깨어났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겁니다. 눈을 천천히 떴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실이었어요. 한혜라는 기억했습니다. 차정원 대신 독와인을 마신 것을, 쓰러진 것을, 그리고 지금 깨어난 것을. 한혜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차정원이었습니다.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한혜라는 차정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차정원이 깼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혜라와 눈이 마주쳤어요.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혜라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혜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25년 전 버린 것을, 지금까지 거짓으로 산 것을, 차정원에게 상처 준 것을, 모든 게 미안하다고. 차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목숨을 걸어준 것으로 모든 게 용서됐다고. 이제 진짜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한혜라는 더 많이 울었습니다. 차정원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포옹했습니다. 25년 만에 모녀 포옹이었어요.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한혜라가 물었습니다. 진태석은 어떻게 됐냐고. 차정원이 대답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였다고. 지금은 깨어났을 거라고.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을 무너뜨리자고. 함께 싸우자고. 차정원은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맹을 맺었어요. 진세미가 주한을 사무실로 왔습니다. 손에 USB를 들고 있었어요. 주하늘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진세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서재에서 가져온 거라고. 모든 범죄 증거가 담겨 있다고. 차기범 살인, 주상철 살인, 비자금 횡령. 모든 게 있다고. 주하늘이 USB를 받았습니다.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양이었어요. 주하늘이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진태석이 차기범을 죽이는 순간의 녹음. 주상철을 죽이는 순간의 녹음. 비자금 거래 내역. 횡령 증거. 모든 게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진세미를 쳐다봤습니다. 왜 이걸 가져왔냐고. 진세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막고 싶다고.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아버지는 괴물이라고. 딸인 차정원도 죽이려 했다고. 그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주하늘은 진세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잘했다고.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진세미는 울었어요. 주하늘이 위로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연락했습니다. 급히 오라고.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차정원이 사무실로 왔어요. 진세미를 봤습니다. 진세미가 고개를 숙였어요. 차정원이 다가갔습니다.
진세미를 안아줬어요. 고맙다고. 용기 내줘서. 진세미는 차정원 품에서 울었습니다. 주하늘이 USB를 보여줬습니다. 차정원이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있었어요. 차정원은 결심했습니다. 이걸 검찰에 제출하기로, 진태석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주하늘이 동의했습니다. 내일 검찰에 가기로 했어요. 진태석은 진세미를 찾아다녔습니다. 집에 없었어요. 학교에도 없었습니다. 친구 집도 아니었어요. 진태석은 깨달았습니다. 진세미가 도망쳤다는 것을. USB를 가지고. 진태석은 분노했습니다. 마지막 딸마저 배신했어요. 진태석은 결심했습니다. 모두를 데리고 지옥으로 가겠다고. 차정원, 한혜라, 주하늘, 진세미, 공난숙 모두를 무너뜨리겠다고. 진태석은 기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중요한 폭로를 하겠다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진태석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으니까요. 기자회견 당일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즐비했어요. 진태석이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진태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하겠다고. 건양그룹에 숨겨진 모든 비밀을. 기자들이 집중했어요. 진태석이 말했습니다. 한혜라가 차기범을 계단에서 밀었다고. 25년 전에.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진태석은 계속했어요. 공난숙이 사체로 수많은 사람을 파산시켰다고. 불법 추심, 폭력, 협박을 일삼았다고.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진태석은 더 말했어요. 주하늘이 불법으로 증거를 모았다고. 사생활 침해, 불법 녹음, 해킹을 했다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계속 돌아갔어요. 진태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세훈이 어머니 죽음의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다고. 공난숙과 자신이 연루됐다는 걸 알면서도. 기자들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차정원이 들어왔어요. 손에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진태석을 쳐다봤습니다.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진태석의 모든 범죄가 이 안에 있다고. 살인, 횡령, 배임. 모든 증거가 있다고.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차정원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차정원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진태석의 목소리였어요. 차기범을 죽이는 순간의 녹음. 사람 목숨이 즐기더라. 계단에서 굴러도 살아있더라. 내가 직접 죽였다. 기자들이 경악했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어요. 주상철을 죽이는 순간. 방해되는 놈은 제거해야 한다. 주상철도 마찬가지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진태석에게 돌렸습니다. 진태석은 창백해졌어요. 차정원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비자금 내역이었어요. 10년간 수백억 원을 빼돌린 기록. 횡령 증거였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어요. 차정원이 진태석을 쳐다봤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괴물일 뿐이라고. 그 순간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영장을 들고 있었어요. 진태석을 체포하러 온 겁니다. 살인, 살인미수, 횡령, 배임. 모든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이 진태석에게 다가갔어요. 수갑을 채웠습니다. 진태석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경찰이 진태석을 끌고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진태석은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어요. 차정원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혜라가 병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진태석 체포 소식이었어요. 한혜라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25년간의 악몽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자신의 과거도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진태석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잖아요. 한혜라가 차기범을 밀었다고.
한 해라는 어떻게 될까요? 주하늘은 사무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진태석 체포. 아버지의 원수가 잡혔어요. 주하늘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아버지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 명예는 회복됐습니다. 주하늘은 만족했어요. 진세미는 차정원과 함께 있었습니다. 뉴스를 같이 봤어요. 아버지가 체포되는 장면. 진세미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니까. 차정원이 진세미를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잘한 거라고. 진세미는 차정원 품에서 울었어요. 공난숙은 혼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진태석 체포. 공난숙은 웃었어요. 드디어 진태석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건양그룹을 차지할 차례예요. 공난숙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혜라를 무너뜨리고 주하늘을 제거하고 차정원을 이용하고 건양그룹을 손에 넣는 계획. 진세우는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태석이 체포될 거라는 것을 진세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라고. 아버지가 무너졌으니 다음은 공난숙이라고. 엄마를 죽인 공난숙. 진세우는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진태석은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진태석은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권력, 명예, 가족 다 잃었습니다. 진태석은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25년 전 차기범을 죽인 순간부터였을까? 아니면 더 전부터였을까? 진태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괴물이 된 건 욕심 때문이었다고.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이 자신을 괴물로 만들었어요. 진태석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혜라는 퇴원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겁니다. 차정원이 마중 나왔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모녀로서 한혜라가 차정원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차정원이 대답했습니다. 건양을 바로잡겠다고. 아버지 차기범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진태석이 망친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하겠다고. 엄마로서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한혜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도 언젠가 드러날 거라는 것을. 차기범을 계단에서 민 사실. 그때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차정원은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주하늘은 건양그룹 부회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식으로요. 첫 이사회를 열었어요. 주하늘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건양은 투명하게 경영하겠다고.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아버지 주상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이사들이 박수쳤습니다. 하지만 주하늘은 알고 있었어요. 이사들 중 일부는 진태석 편이었다는 것을, 비리에 연루됐다는 것을. 이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공난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들을 하나씩 만났어요. 매수하고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한혜라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올라가는 것. 공난숙은 이사들에게 말했습니다. 한혜라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차기범 살인, 차정원 유기, 모든 걸 드러내겠다고. 이사들이 흔들렸어요. 공난숙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진세우는 공난숙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채업 시절의 기록, 불법 추심, 폭력, 협박, 모든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진세우는 결심했습니다. 공난숙을 감옥에 보내기로, 엄마를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진세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하지만 차정원이 도와줬습니다. 진세미는 차정원과 함께 지냈어요. 언니처럼, 친구처럼. 진세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진심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차정원이 진짜 가족이라고. 어느 날 한혜라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차정원은 몰랐어요.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한혜라가 단상에 섰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차기범을 계단에서 밀었다고. 살인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차기범이 죽었다고.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기자들이 충격받았습니다. 한혜라는 계속 말했어요. 갓난아기였던 차정원을 유기했다고. 권력을 위해 딸을 버렸다고. 모든 게 자신의 죄라고.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차정원은 뉴스를 보며 울었습니다. 한혜라가 자수했어요.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차정원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경찰서로. 한혜라가 있는 곳으로. 한혜라는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차정원이 도착했습니다. 한혜라를 봤어요. 한혜라가 차정원을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차정원이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손을 댔어요. 한혜라도 손을 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차정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자수했냐고. 한혜라가 대답했습니다. 속죄하고 싶었다고. 차정원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거짓으로 사는 건 이제 지겹다고. 차정원은 울었습니다. 한혜라도 울었어요. 경찰이 한혜라를 데려갔습니다. 구치소로. 차정원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주하늘이 차정원을 찾아왔습니다. 위로했어요. 한혜라가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 차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자수한 건 자신을 위해서라고. 딸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고. 차정원은 결심했습니다. 한혜라를 지키기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기로. 공난숙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혜라가 구속됐어요. 회장 자리가 비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새 회장을 선출하는 자리. 후보는 공난숙과 주하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팽팽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나왔습니다. 공난숙이 이겼어요. 이사들을 매수한 효과였습니다. 공난숙은 건양그룹 회장이 됐어요. 드디어 목표를 이룬 겁니다. 공난숙은 회장실에 앉았습니다. 웃었어요. 진태석도 무너뜨렸고 한혜라도 제거했고 이제 건양은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만 공난숙은 몰랐습니다. 진세훈이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진세훈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공난숙의 사채업 기록, 불법 추심, 폭력, 협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진세훈 어머니 살해 증거. 진세훈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공난숙을 고발하는. 며칠 후 공난숙이 체포됐습니다. 살인 혐의, 사채업 불법 추심, 모든 혐의가 적용됐어요. 공난숙은 끌려가며 진세훈을 봤습니다. 진세훈이 서 있었어요. 차갑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깨달았습니다. 진세훈이 복수했다는 것을. 공난숙은 웃었어요. 자신도 한때는 복수자였다고. 이제 복수당하는 입장이 됐다고. 인생은 돌고 도는 거라고. 차정원, 주하늘, 진세훈, 진세미.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건양그룹 회의실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진태석도 감옥. 한혜라도 감옥. 공난숙도 감옥. 세 괴물이 모두 무너졌어요. 하지만 건양그룹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주하늘이 말했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모셔오자고. 투명하게 경영하자고. 차정원이 동의했어요. 진세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세미도 찬성했어요. 네 사람은 결정했습니다. 건양그룹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과거의 비리를 청산하고 투명하게 경영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만들기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석, 한혜라, 공난숙이 모두 감옥에 갔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괴물이 나타날까요? 차정원과 주하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진세훈과 진세미는 어떤 삶을 살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회도 함께 분석해 봅시다. 감사합니다.